다시 얘기하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고 잘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맘대로 계산하는 걸 좀 기피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무조건 딱 그 정해진 그 성질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만 해. 예를 들어서 로그 뭐 이런 게 있어. 뭔가 x 똑같으니까 그냥 곱해버릴까? 안 돼요, 이런 거. 뭔가 내가 이렇게 있는 거대로 막 하면 마음대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오로지 딱 그 정해진 성질에 의거해서만 해야 됩니다. 그 8가지 성질 있죠? 그거를 벗어난 애들은요, 안 된다고 보고, 그나마 뭔가 하려면은 딱 그 틀에 맞춰서 형태를 바꿔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기존의 내 그 상식선에서 하던 행동과 지금 새롭게 받아들인 게 맞물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계산을 빠르게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대충 이럴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은 오늘 거 부탁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 시간이나 드리면서 좀 뭐랄까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 로그. 자, 이 상용 로그라는 거는요, 이미 앞에서 정의를 했어요. 자, 이 상용 로그는 정말 단순하게 뭘 얘기하냐?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해요. 그건 다요. 밑이 10인 로그. 근데 특징은 뭐예요? 밑이 10인 로그는 밑을 생략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일단 필요한 시간은 드릴 거니까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 밑이 10인 경우는 밑을 생략해서 작성이 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그 10에 n이라는 애가 있다.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써도 된다는 거야? 로그 n이라고 쓰면 되고, 항상 밑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그 밑에는 10이 있다는 걸 상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일단 상용이란 단어에서 드는 게 뭐예요? 상용. 상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보통 상용이라는 표현을 붙여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밑이 10인 로그가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우리가 저렇게 특별하게 쓰자 이거잖아. 근데 왜 하필 밑이 10인 로그일까? 2, 3, 4도 아니고 왜 하필 10이냐? 자, 우리가 사용하는 수 체계가 뭐야? 십진법을 사용하죠. 그럼 십진법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여러분들 이진법, 뭐 십진법, 팔진법, 뭐 십육진법 이런 거 아시죠? 자, 이진법이라는 거는 숫자 2 커질 때마다 뭐가 바뀌어? 자릿수가 바뀌고요. 똑같은 논리로 팔진법은요, 숫자가 8 커질 때마다 자릿수가 바뀌어요. 십진법은 뭐다? 10에 거듭제곱이 나올 때마다 자릿수가 바뀌어요. 십에 거듭제곱이 나올 때마다 자릿수가 바뀌어. 그럼 이거를 로그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자, 밑이 지금 10이야. 그럼 로그 1이 있어요. 이게 얼마일까요? 로그 1은 얼마일까요? 요거 첫 번째 성질에 진수가 1이면 로그 값은 0입니다. 자꾸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뭐 그러려니 하면은 자꾸 머리 안 남아. 자, 로그 10은 뭘까요? 로그 10의 10이네.
뭐야? 1이야. 그쵸? 자, 로그 100은 뭘까요? 아씨,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이게요, 10의 제곱이니까. 로그 1000은요? 3입니다. 로그 만은 4예요.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주장이 가능한 거냐면은 10의 거듭제곱마다 자릿수가 바뀐 이 10진법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사경 로그에다가 넣어주는 순간 한 자릿수죠. 이게 두 자릿수, 이게 세 자릿수지. 그럼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 자릿수가 바뀔 때마다, 자릿수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얼마씩 커지는 거야? 0, 1, 2. 로그 값은 1씩 커진다. 그럼 우린 저 1씩 커지는 걸 가지고 뭘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 자릿수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를 굳이 쓰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뭔 소리인지 좀 납득이 안 될 거야. 자, 해볼게. 임의에 실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실수 아시죠? 실수? 대문자 n이라고 해볼게. 그럼 어떠한 실수가 포함하는 수는 뭐예요? 유리수도 되지만 무리수도 되죠? 그럼 소수점까지 뭐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정수도 실수에 포함이 되지. 그럼 걔도 소수점으로 나타날 수 있나? 5라는 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왜? 5.0000. 그건 그거니까. 무리수 같은 경우는 뭐 끝없이 계속 가겠죠. 뭐 대표적으로 3.14159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런 임의의 실수가 주어지면요, 그 실수를 항상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어떻게? 알파 곱하기 10의 n제곱이고요. 자, 일단 봐봐. n은 정수야. 그리고 알파는요, 어떤 수냐면은 1보다는 크고요, 10보다는 작은 수야.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수가 있을 수 있겠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 2, 3, 4, 5, 6, 7, 8, 9 자연수도 되지만 뭐도 돼. 뭐 1.1, 1.2, 1.3, 3.5 혹은 3.14159 하는 파이도 포함되겠죠. 편의상 나는 얘를,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편의상 한 자릿수들이라고 주장을 해. 1점 얼마, 2점 얼마, 3점 얼마, 4점 얼마 이런 애들. 그러니까 한 자릿수는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밑에 소수점들이 있지만 정수 부분만 따지면 한 자릿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점 얼마는 아니에요. 1부터 9.999 걔네들까지만. 모든 수들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뭔 소리가 싶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무 숫자나 그냥 내가 써볼게. 봐. 12345라는 숫자가 있죠? 있지? 5자리 수지?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알파 곱하기 10의 n제곱. 근데 이 알파는 몇 자리? 한 자리 수인 거야. 어떻게 쓰면 되냐? 얘를 1.2345라고 쓰고 곱하기 몇 칸 갔어? 4칸 갔지? 12였죠? 네죠. 이렇게 쓸 수 있다.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큰 수만 가능하냐? 작은 수도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0.0134 이렇게 해볼까? 자,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어떻게? 1.34 곱하기, 이번에 두 칸을 오른쪽으로 했지? 그럼 얼마를 곱해줘야 돼? 100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 맞아요? 같아지려면? 네, 100분의 1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 이해돼요?
n은 정수 맞죠? 요 알파 형태를 1과 10 사이에 있는 수로 나타내는 거 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떤 수를 갖고 오든 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실수면. 뭐 무리수면은 대신에 끝은 없겠지.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야. 얘는 1.414 어쩌고 저쩌고일 거 아니야. 이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곱하기 10의 1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어떤 무리수, 실수를 갖고 오든 간에. 납득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 엄청나게 큰 수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뭐 작은 수도 있겠지? 이거보다 더 작아져도 되고 엄청나게 커져도 되잖아. 뭐야, 뭐 있어 그 위에. 해, 경. 그죠? 이상한 거 많던데. 뭐 그 우리가 큰 값을 부르는 게 되게 많죠. 어쨌든 자 그런데 이렇게 굳이 왜 바꿔놓느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상용로그죠. 이 임의의 실수에다가요. 이 임의의 실수에다가 상용로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상용로그를 붙여요. 그럼 좌변에 상용로그 붙였으니까 우변에도 붙이면 되겠지? 우변도 붙여볼게. 알파 곱하기 10의 n제곱이야. 그럼 로그 그 진수끼리 곱셈이니까 뭐로 고쳐도 돼? 로그의 덧셈으로 고쳐도 되죠? 그럼 로그 10의 n이지. n 앞으로 떨궈지고 로그 10의 10, 로그 10은 1이야. 그럼 뭐만 남아? n만 남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 자, n 플러스 로그 알파 이렇게 썼죠? 아, 근데 n은 뭐였어요? n은 정수였죠? 자, 이 다음 게 중요해요. 아까 알파가 1과 10 사이였죠? 그럼 로그 알파를 볼 거야. 그럼 로그 1은 뭘까? 로그 1은? 로그 1은 0이죠? 로그 10은 뭐야? 1이지? 그럼 로그 알파는요, 뭐와 뭐 사이에 있는 수냐면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작은 요 사이에 있는 수인 거예요. 로그 알파는. 이제 이게 보여야 돼요. 얘는 정수네. 로그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네. 우리는 이러한 n을 정수 부분이라고. 그리고 이러한 로그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그치? 자, 정리를 좀 해줄게. 어떤 임의의 수 아무거나 그냥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그냥 상용로그를 냈다 박아버리는 거야. 근데 박기 전에 살짝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 아무 수를요, 굳이 한 자릿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꼴로 그냥 한번 고쳐서 쓴 거야. 거기에다가 상용로그를 붙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이 10의 거듭제곱은 뭐로 옮겨가는 거야? 이 정수 부분을 옮겨가는 거죠. 그 한 자릿수로 만들어놨던 이 알파는 로그 알파가 돼서 소수 부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주장이 가능하냐면 어떤 수에다가 상용호를 취하잖아. 그럼 그때 이 10의 n제곱 얘가 자릿수를 만들어준 역할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정수 부분을 보고 뭘 추측할 수 있다? 자릿수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릿수. 그리고 소수 부분의 로그 알파는 이 1, 2, 3, 4, 5라고 쳤다면 1.2345, 0.0134로 쳤다면 1.34 이 모양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을 가지고 뭘 추측할 수 있냐면 수의 형태 혹은 수의 배열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 상용로그에 왜 쓰는지를 한번 언급해 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수라고 해봐야 엄청나게 큰 수를 알긴 알지만 굳이 사용을 하나요?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사용이 많이 되냐? 천문 쪽이나 아니면 뭐 그런 지구과학 계열 쪽, 뭐 지구 바깥 우주 쪽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밑에 내핵, 외핵 막 이런 데를 보고 아니면 혹은 에너지를 다루는 이런 파트에서는요 엄청나게 큰 수들을 다뤄야 돼요. 근데 그러한 큰 수들을 입력을 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나 이런 거에서도 좀 이렇게 버거 하듯이 사람이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큰 수, 뭐 예를 들어 뭐 당장 2에 한 60제곱만 해도 사실 엄청 큰 수예요. 이런 수를 추측해봐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추측해봐 했어. 얼마일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뭘 이용하면? 상용 로그를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차리수라든지 혹은 수가 대략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수를 알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럼 뭔 소리냐? 여기 로그를 씌워버려요. 그 얘를 열심히 정리를 해봐. 그랬더니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왔어. 그리고 소수 부분이 얼마가 나왔어. 그럼 이 정수 부분을 토대로 얘는 몇 자릿수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자 예를 들어 여기가 4지. 몇 자릿수야? 5자릿수죠? 일단 얘는 잠깐 두고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뭐 30이 나왔어. n이. 그럼 얘는 몇 자릿수다? 31자릿수일 거다. 31자릿수는 뭐야? 20, 100, 1000만. 엄청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엄청 큰 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대충 어떤 형태의 배열인지 정도만 추측은 가능해요. 완벽하게는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무리수기 때문에 완벽한 파악을 못해. 대략적인 배열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상로를 왜 사용하는 거다? 무지막지하게 큰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에 30제곱만 하더라도 엄청 큰 수잖아. 근데 이걸 상용 로그로 표현해보면 끼케 얼마로 나온다는 거야? 30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다. 이걸 어딘가에 입력해서 저장을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의 거듭 제곱으로 우리가 수의 형태가 바뀌는 거 아니까 그걸 토대로 밑을 10으로 잡고 하면은 이 정수값의 변화마다 자릿수들이 바뀔 거다. 그럼 그걸로 해보면 무지 큰 수들도 어느 정도 선에서 표현이 가능할 거다. 그런 의도로 상용 로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왜 쓰는지를 한번 상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필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로그는요, 어쨌든 어떤 큰 수에다가 상용로그를 취하는 순간 그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이제 문항을 풀어 나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있겠지. 정수 부분이야 딱 분명히 나올 거야. 왜? n 값이니까. 그럼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 0.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아냐 이거야, 소수 부분을. 그걸 알기 위해서 뭐가 여기에 있냐면 상용로그 표라는 게 존재를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교재에 있습니다. 이거 볼까? 쭉 뒤로 와서 351쪽을 보면은 별로 보고 싶지 않게 생긴 표가 존재합니다. 자, 왼쪽을 보면은 표에 351쪽에 자, 여기 왼쪽으로 보면 1.0, 1.1 해가지고 땡 가죠? 참고로 이거 다음 페이지까지 있어요. 어디까지 있냐면 9.9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맨 윗줄을 보면은 0, 1, 2 해가지고 쭉 있죠? 어디까지? 9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상용로그 표에는 어떠한 수들이 들어가는 거냐면 1.00 이렇게 있는 거예요. 1.00, 1.01, 1.02, 1.09까지 똑같이 1.10, 1.11, 1.12, 1.13 9.90, 9.99까지 있는 거야. 즉 1.00에서부터 9.99에 있는 애들인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 아까 얘기했죠. 한 자릿수. 한 자릿수들이 1.00부터 9.99만 나타낸 거야. 그럼 봐봐, 생각해봐. 그럼 이런 애들 나타낼 수 있는 1.2345 한 자릿수 중에 1.23이 여기 있겠지. 1.23 이거 다음에 나오는 거는 1.24겠죠. 그럼 이 안에는 얘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 표 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 거예요. 대략적인 수치들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1.00부터 9.99에 한해서 뭐를 붙였을 때 얘네들한테 상용로그를 붙여요. 로그 1.00부터 로그 9.99겠지? 그럼 그것들의 소수값들을 이 표 한 칸 한 칸에다가 써준 거야. 0.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써있죠? 그래서 만약에 로그 3.75 만약에 이러한 로그 값이 궁금하다 그럼 찾는 거야. 뭘 찾아? 3.7을 먼저 찾아. 왼쪽에 3.7을 쭉 찾고 3.7을 찾았죠? 그럼 거기서 3.75잖아. 그러면은 옆으로 가서 5랑 걸치는 걸 찾는 거야. 3.75가 해당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0.5740이 되는 거예요. 0.574. 이거 이해돼요? 표 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는 건 표에서 확인 못해요. 그지?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이 수치에 내가 로그를 씌운다고 쳐봐. 이 1, 2, 3, 4, 5의 수치에 로그를 씌워. 로그 이렇게 붙겠지. 여기 로그가 붙겠지. 그럼 얘는 뭐로 나와? 4 더하기 로그 1.234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4잖아. 정수 부분이. 그치? 그럼 정수 부분이 4인 걸 가지고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은 얘는 5자리 수구나. 1 더해야 돼요.